다시 돌아온 랄랄의 미스테리. 저는 정말 겁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겁이 좀 많으신 분들은 스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부모님은 외출 중이었고 집에서 누나랑 같이 TV를 보고 있었어. 평소에도 자주 투닥투닥하는 사이라서 그날도 서로 죽이네 마네 싸우고 있었는데 점점 싸움이 크게 번졌어. 당연히 신체적으로 우월한 나랑 싸움이 안 되니까 일방적인 싸움을 좀 해버렸지. 그러다 갑자기 분했는지 씩씩거리다가 죽여버린다고 달려드는데 눈빛이 살짝 심각해 보였어. 나는 좀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 미는데 조금 힘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대로 날아가서 구석에 처박혀버렸는데 누나가 눈을 뜬 채로 가만히 있는 거야. 신경 안 쓰고 하던 일 하려고 하는데 그 자세에서 미동도 않는 누나를 보고는 속으로 이게 뭐가 좀 잘못됐구나 싶었어. 천천히 누나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펴보니까 피는 전혀 나지 않는데 숨소리며 몸의 반응이며 전혀 산 사람의 느낌이 아닌 거야. 그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체를 들키지 않고 어떻게든 유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 인터폰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돌아온 거야. 아 씨발, 빨리 어떻게든 처리하자 해서 일단 내 방 옷장에 대충 구겨놓고 현관문을 열었어. 아빠 손엔 새로운 2015년 달력이 있었고 엄마는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 누나는 어디 갔냐는 말에 대충 얼버무리고 나도 식사 준비를 도왔어. 일단은 엄마에게 들키지 말자는 생각으로 최대한 태연하게 있다가 넘겨주는 반찬들을 식탁으로 나르고 마지막으로 돈가스를 식탁으로 가져다가 놓고 양념을 부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엄마가 내 손을 덜쩍 이렇게 잡으면서 엄마 아빠가 서서히 나를 쳐다보더니 죽였지. 딱 3마디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덜컹 하면서 내 방 침대에서 내가 벌떡 일어난 거야. 아 씨발, 그 순간에 그 안도감이란 진짜 와 이거 꿈이었구나.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나오라고 하길래 나갔어. 문을 열고 나가니까 누나도 누나 방에서 나오더라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누나한테 와 나 방금 꿈 꿨는데 나 진짜 뒤질 뻔했잖아 하고 옆을 봤는데 아까 전에 아빠가 달았던 2015년 달력이랑 똑같은 달력이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데자뷰인가? 뭐지? 나 이거 꿈속에서 봤는데?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어. 근데 누나가 재밌었는지 너 그때 돈가스 양념 짜고 있었지? 이러는 거야. 근데 내 꿈 내용을 누나가 어떻게 알지? 등에 순간 식은땀이 쭉 났어. 근데 검은색 바탕에 눈과 입만 웃는 얼굴로 엄마, 아빠, 누나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바로 잠에서 깨고 혼자 펑펑펑 울었다. 꿈속의 꿈이었던 거죠. 너무 소름 돋죠 진짜? 정말 꿈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깨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소름 돋고 더 소름이 한 번 더 돋는 내용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폐가 좋지 않아서 지방에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폐암이라 생각하고 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앙상하게 마르시고 피부색이 검게 변해서 같은 병실 환자들도 병이라도 옮을까봐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22살이었던 누나는 시골에서 갓 상경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아버지를 병간호하고 정성스럽게 보살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잘 수가 없었지만 누나는 피곤함도 있고 열흘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차도가 없었고 누나가 열흘 동안 있는 사이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2명이나 병원 창문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피곤했던 터라서 아버지 옆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어딘가 같이 가자고 하셨다고 하는데 누나는 아버지 몸이 괜찮아지신 줄 알고 따라갔다고 해요. 서울에 계신 고모들과 돌아가셨던 할머니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한상 크게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계셨답니다. 얼떨결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랑 아버지가 사라지셨답니다. 누나는 그 와중에도 2시간마다 받는 검사가 생각나서 시계를 보고는 검사 시간을 맞춰 아버지를 모시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밥 먹다가 식당을 나가서 한참을 달렸는데 안개가 가득한 언덕이 보이더래요. 언덕과 들판은 시든 것처럼 맥없어 보이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언덕을 가로질러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구불구불한 길 옆에는 강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한참을 두리번거리는데 뒤쪽에서 아무 표정 없이 할머니와 아버지가 그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나는 급히 뛰어가서 아버지한테 검사하러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는 검사를 받으러 갈 테니까 할머니를 대신 모셔다 드려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검사를 받으러 어디론가 가시고 누나는 할머니 뒤를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걸었대요. 한참을 걷다가 문득 시계를 보고 아버지께 가야 될 것 같아서 할머니를 부르려고 하는데 뒷모습이 친할머니가 아니더래요. 왠지 어색하지만 낯설지는 않은 모습인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할머니를 향해서 지금은 너무 늦어서 모셔다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다음에 데려다 드리겠다고 하고 도망쳤대요. 그리고 누나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오후 4시 반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누나가 꿈을 꾸었던 날 아버지는 차도가 안 생겨서 투약하는 약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바꾸었던 날이었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폐암이 아닌 폐염증으로 판명되고 손바닥만한 폐에서 종기 9개가 나왔고 고름을 뽑아내니까 사이다병으로 2병이나 나왔대요. 그리고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대요. 한 달 후쯤에 누나는 건강을 회복하신 아버지와 읍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평소로 다르게 산을 넘어서 오는데 묘하게 낯익는 게 한 달 전 병원에서 꾼 꿈에서 나왔던 언덕이 보이더래요. 꿈에서 본 구불구불한 길은 해남 미황사에서 땅끝 방향으로 가는 길이며 그 길 끝에는 조상을 모시는 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길 옆 강은 저수지였는데 해원저수지라고 저수지 중앙에 섬이 하나 있는 특이한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나가 피곤해서 바로 들어 누웠는데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대요. 시골집에 어르신 초상화나 사진이 액자에 끼워져 있어서 벽에 걸려 있는데 누나는 사진을 보고 소름이 끼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그 사진은 증조 할머니 사진이었는데 꿈에서 할머니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본 할머니가 바로 증조 할머니였던 거예요. 꿈에서 봤던 정말 처음 봤던 구불구불한 길과 옆에 있던 저수지 그리고 그 끝 그리고 모르고 따라갔던 할머니 그리고 달려가서 잡았던 아빠 모든 게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고 증조 할머니가 아버지를 살려주신 건지 아버지는 쾌차하시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 뒤로. 근데 이 사연도 사연이지만 제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진짜 이제 사고를 당하시거나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도 한 달 뒤에 이제 깨어나고 그러면 정말 많은 꿈을 꿨다고 얘기하잖아요. 저승은 있다. 아니면 생사를 오가는 중에서 할머니가 날 살려주셨다.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연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꿈에 나와서 계속 그렇게 괴롭힌다는 게
그리고 정말 신이 있는 건지 자꾸 그 몸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신병이라고 하죠. 막 그런 것도 이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런 사연들을 보고 그런 걸 보면은 참 미스테리하고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진실인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무서워요, 저는.